자, 그러면 앞 시간 이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게 확장해서 연결하기 전에 먼저 공구부터 선정을 해야 되는데 몇 파이 공구를 쓸 건지. 그러면 공구가 엔드밀이 요 사이 영역을 지나가야 돼요. 이제 문제는 좁은 영역. 자, 엔드밀이 요 사이를 지나와서 이렇게 돌면서 나가야 되고, 요 사이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요 사이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좁은 영역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주 메뉴에 보면 측정이라고 있고요. 단축키 A를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펑션키 F4를 누르면 그래서 측정 메뉴가 실행돼요. F4. 그러면 측정 메뉴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측정할 때 마침 여기도 바깥에도 이렇게 조각이 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하시면 선택한 도형에 대한 정보, 선택한 요소의 도형에 대한 정보는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 번호, 색상 번호, 그 다음에 사용 일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있고 그래서 요게 사이가 15mm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요게는 마침 여기는 조각이 나 있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요 사이 거리가 해서 15mm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조각 나 있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럴 땐 요 사이는 이전 메뉴 나가서 측정의 두 점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점이랑 끝점 선택 또는 중간점이랑 중간점 선택해서 요 사이 거리가 15mm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폭이 좁은데 요 사이는 얼마큼 되는지 볼게요. 여기랑 여기를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도 15mm입니다. 자, 공구는 여기 폭이 15mm니까 일단 여기 공구는 15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15파이보다 작아지만 이렇게 돌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폭은 단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확인해보니까 여긴 10mm. 자, 요게 단은 한 번에 가공을 한다. 그러면 공구는 10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5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자, 요게 사이홈. 여기가 15mm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 져 있는 단은 10mm였고요. 10, 여기는 다 15였어요. 자, 그러면 공구 직경 파이는 10 이상 15까지는 쓸 수는 없습니다. 가공 여유도 있으니까 14 이하 여기 있는 공구를 선정을 할게요. 그래서 12파이로 할게요. 여기 사이에 있는 거 18 써도 돼요. 10보다 작은 88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88을 썼을 땐 여기 단위 10이니까 폭이 10이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의 측면 가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8 엔드밀을 사용할게요. 공구. 그럼 여기서 확장되는 거는 최소는 반경, 12의 반경은 6 플러스 1이니까 최소 여기는 7mm 이상. 아예 여유있게 공구 직경만큼 12mm 확장을 하도 돼요. 7mm 이상 해서 확장해서 사이를 연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자, 주메뉴 가겠습니다. 공구는 12파이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라인을 확장을 할게요. 확장. 자, 그러면 주메뉴에 보면 모디파이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메뉴 선택해서 수정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확장 단축키는 E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 설정에 해서 확장한 길이를 그냥 10으로 할게요. 7mm, 최소 7mm 이상이니까 10으로 확장하고 길이 값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하고자 하는 도형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요게 클릭하면 왼쪽으로 확장이 되고 요게 클릭하면 가운데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요게 클릭해서 10mm 확장, 여기에 클릭해서 10mm 확장. 그 다음 요 사이는 라인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클릭해서 10mm 확장할게요. 요거는 잠시만요. 이게 원의 4분점이랑 근처까지 가서 요게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10mm 확장을 했는데 여기는 최소 7mm로 갈게요. 그럼 3mm가 더 길어요. 자, 그러면 길이 설정해서 여기를 7mm로 한다. 근데 10mm 먼저 확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3mm를 줄일 때는 마이너스 값을 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엔터 한 다음에 여기에 클릭하면 3mm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여기도 클릭해서 3mm를 줄였어요. 그래서 3mm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길이가 다 다릅니다.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주메뉴로 가서 자, 요번에는 여기 원호가 해서 지우기 클릭을 하고 실제는 지우기 안 할 겁니다. 원호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조각이 나 있어요. 나중에 여기 원호도 가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조각 나 있어서 주메뉴 모디파이 수정에 조인 연결 요거랑 요거 연결해주고 바로 옆에 거랑 건너뛰면 안 되고요. 연결해주고 그래서 선택한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랑 다시 선택해서 그 옆에 거랑 원호도 이렇게 참고로 원호랑 직선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주메뉴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해서 선을 연결할게요. 자, 색상에 들어가서 앞에서 사용했던 보라색 선택을 하는데 근데 보라색을 얘를 클릭했다. 근데 비슷한 어떤 요소를 잘 생각이 안 난다 할 때는 여기서 위치 선택을 눌러서 요 보라색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앞에서 설정한 컬러를 자동으로 찾아줘요. 자, 그리고 OK를 한 다음에 여기 선을 이어주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직선의 두 점선 그리기예요. 그래서 그리기 C, 라인의 L, 직선의 L, 그 다음에 두 점선, 엔드포인트하고 엔드포인트를 이용한 두 점선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E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끝점과 끝점으로 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선 Alt U 하고 선에 굵기가 요소 속성에 들어가서 굵기를 좀 굵게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굵기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빔으로 볼 때 가늘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도 하늘색 확장한 거, 여기 끝점이랑 끝점이랑 연결할게요. 그래서 색상에 들어가서 위치 선택해서 이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어떤 컬러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K 한 다음에 여기 끝점이랑 다시 여기 끝점이랑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메뉴. 자, 참고로 여기는 여기 길이가 다릅니다. 여기 길이가 다르고요. 참고로 여기도 좁아요. 좁은 데는 원호로 연결할 거고요. 여기도 원호로 연결합니다. 대신 이제 원호로 연결할 때 위치가 같게 만들어서 원호로 연결할 거예요. 참고로 얘는 위치가 같아요. 자, 위치 값이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메뉴 측정에 위치 선택해서 여기 클릭하니까 Y좌표로 보니까 그래서 절대좌표입니다. 536.0101로 되어 있고요. 여기 클릭하니까 Y좌표도 동일하게 같아요. 그럼 여기 바로 여기 사이 원호로 연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위치가 같을 때는 바로 원호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요 사이 거리 폭이 얼마였냐면 15mm였어요. 자, 여기서 탄젠트하게 원호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때 원호의 반경, 직경은 15, 반지름은 15의 반은 7.5 원호로 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주메뉴 에서 그리기 명령에 원호 그리기 아크의 A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2점 플러스 반경이라고 있어요. 엔드포인트와 엔드포인트 그리고 반지름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2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양 끝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 여기 폭이 15니까 반지름은 7.5 그리고 엔터.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생성될 원호 형태를 마우스로 클릭. 얘를 남길 건지 마우스로 클릭하래요. 당연히 얘가 남아야 되니까 여기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lt-U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주메뉴. 자, 색상은 위치 선택에 들어가서 노란색 에서 2점 반경 호 그리기 해서 2점 반경 호 그리기. 두 점 플러스 반경 반지름 호 그리기가 돼요. 자, 그러면 그리기 C 원호 아크의 A 2점 반경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요. 그래서 E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요구하는 거는 첫 번째 끝점 그래서 첫 번째 점 위치 지정하고요. 마우스로 여기 클릭했어요. A 포인트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위치 지정을 합니다. 반대편에 B 포인트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반지름을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값 이거 연결호 많이 쓰입니다. 라인으로 그려주기도 하고요. 위치가 같을 때는 굳이 확장 필요 없이 그래서 요거를 많이 사용해요. 이거 수정할 때.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연결호 없이 가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사이가 점프가 돼서, 그래서 점프 없이 사이클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연결호를 많이 그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작업 순서를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반경값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 엔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2개 생성될 거, 그래서 마우스로 남길 거, 생성될 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2점 반경 호 그리기 작업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메뉴 상태에서 그리기, 원호, 그 다음에 2점 플러스 반경.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위치를 입력을 하래요. 마우스 끝점 위치를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위치를 입력하시라고 했죠. 반대편 클릭. 그리고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래요. 7.5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상상될 원의 형태를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남길 거 여기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요, 이렇게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가볼게요. 요건 작업하지 마시고요. 마우스 이렇게 끝점이랑 요게 끝점이랑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 7.5 값이 그대로니까 그냥 엔터를 해볼게요. 그러면 원호를 그릴 수가 없다고 나와요. 다이렉트 거리가 반지름 7.5, 10원인데 이 사이 거리는 얼마냐면 15 이상이 돼요. 위치가 다르면 이렇게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짧은 선은 요게 긴 선이랑 같게끔 위치를 더 확장을 할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한 점 트리밍. 그래서 한 점 트림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트림. 그래서 잘라내는데 트림 명령에서 익스텐더 마스터캠에는 트리밍 기능도 있고요. 익스텐더 연장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점 트리밍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메뉴 위치를 갖게 먼저 만들겠습니다. 주메뉴 모디파이 수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트림, 그 다음에 한 요소. 죄송해요. 제가 한 점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점, 한 점 트리밍이라고 했어요. 한 요소가 아니고요. 점. 자, 그러고 나서 확장 또는 트림, 확장될 요소를 선택하라고 돼 있죠. 연장 명령도 같이 먹어요. 트리밍 자르는 기능도 먹고요. 그래서 도형을 얘를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는 여기 있는 도형이랑 같은 끝점을 클릭하시면 얘가 그 위치만큼 이렇게 연장이 돼요. 그래서 트림 또는 확장될 도형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될 위치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갖게 만들어 줍니다. 자, 맞게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주메뉴 측정의 위치, 그리고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고 X축의 좌표를 보면 돼요. 1053 64.631 여기 클릭하도 해서 1053.631 여기 클릭하니까 요거는 1099 457 여기 클릭하니까 해서 1099 457 이렇게 위치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단 여기서는 해서 점 트리밍에서 제가 점 트리밍에서 이 선이 수평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도 돼요. 만약 이 선이 경사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사선은 그거랑 같게 나오지는 않아요. 수평선일 때만 위치가, 수평수직은 그래서 얘가 길이가 길고 하나는 짧다 그러면 수평수직은 점 트리밍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 선이 기울어졌다, 수평 수직이 아니다 할 때는 전 트리밍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주메뉴 측정 F4를 누르고 F4 그리고 마우스로 선을 클릭을 하면 이 선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선의 각도 수평이니까 180도 얘를 클릭하니까 각도 0도 그래서 얘도 180도 위치에 따라서 제가 오른쪽 클릭하면 0도 왼쪽에 클릭하면 같이 나오네 수직선에서 90도 270도 이렇게 각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이를 연결호를 그려야 되겠죠. 색상의 위치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 클릭할게요. 여기 비슷한 컬러가 있으니까 앞에 어떤 거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다면 위치 선택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연결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메뉴 그리기 원호에 주점 플러스 반경 양 끝점 반지름은 앞에랑 동일해 7.5 그냥 엔터 남길 거 클릭 양 끝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한 다음에 남길 거 클릭하시면 돼요. 자, 내가 어떻게 작업할 건지 가공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먼저 도형 편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메뉴 그 다음에 바깥에 테두리 이거 윤곽 가공을 해서 날려줄 거예요. 소재는 80에 80보다 좀 크게 예를 들어서 편측 여유 2.5 소재 여유를 5로 줘서 소재 크기는 해서 85 곱하기 85로 할게요. 자, 모델 사이즈가 앞에서 그래서 80 곱하기 80 곱하기 30이었어요. 그러면 소재는 클리어런스 여유를 5 정도 줘서 그래서 85 곱하기 85 곱하기 35로 할게요. 여기서 물림은 3mm 바이스로 물려줄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2mm 여유가 있으니까 위에 페이스 커터로 1mm 날리고 그 다음에 여유 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재가 이 도형보다 더 크게 소재를 절단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편측이 2.5 여기 2.5 윤곽으로 날려줘야 돼요. 여기 2.5 여기도 2.5 여기도 2.5 2.5로 그래서 엔드밀러 윤곽 가공해서 전체 테두리를 쭉 가공을 해서 소재도 여유 부분 또 절단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윤곽 가공으로 바깥에도 돌아야 돼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요게 도형도 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메뉴 색상은 처음대로 그린색으로 놔둘게요. 또는 위치 선택해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메뉴 모디파이 수정에 조인 여기서 이렇게 조각이 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워요. 9.1원 그래서 클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얘랑 선택하고 자, 요거를 안 하면 나중에 윤곽 가공에 체인을 할 때
작업이 불편합니다. 단계별로 되도록이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얘랑 연결했어요. 그리고 얘랑 연결하고, 그리고 얘랑 연결하고, 다시 얘랑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쭉 한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하나 놓쳐서 선택 안 하면 자동 연장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는, 그래서 중간에 조각난 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방향으로 가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를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예제 가지고 요 연결을 안 한 상태에서 체인을 한번 걸어 볼게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체인 작업할 때 체인이 쉽고 빠르게 선택을 하려면 먼저 미리 해서 정리 도형부터 해 놓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결 없이 바깥의 윤곽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할 수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거는 얘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 원점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점은 뭐 사용자가 여기를 원점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를 원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원점으로, 또는 여기를 원점으로, 또는 공작물 가운데로 원점으로. 참고로 여기는 단품 가공으로 할 거예요. 수량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품 가공으로 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원점으로 잡을 겁니다. 근데 얘가 수량이 300개를 가공해야 돼요. 그러면 공작물 하나 가공 끝내놓고 공작물 새로 투입을 해서 가공을 하려면 공작물마다 새로 바뀔 때마다 원점을 다시 잡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바이스에 아대를 대놓고 기준점에 맞춰놓고 가공을 하면 원점 한 번만 세팅해놓고 가공 끝나놓고 그 위치에다가 클램핑을 하면 나중에 원점을 한 번 세팅해놓고 굳이 다시 공작물 바뀔 때마다 공작물 좌표계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코너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 굳이 코너가 아니어도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품으로 기준해서 가운데로 원점으로 해볼게요. 자, 원점으로 정의를 하는데 원점 정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원점 정의,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원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원점 정의는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 좌표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구 좌표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스템 좌표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명령은 그래서 도형을 이동하고요.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이고, 명령은 그래서 평행 이동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에 주로 많이 쓰는 거 요 안에 두 점 간 이동. 지금 화면에선 시스템 좌표계가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 여기 아래쪽에 시스템 좌표계 원점을 이 도형을 전체 선택을 해서, 참고로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면요, 공작물의 가운데로 원점으로 한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 좌표계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구 좌표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공구 좌표계는 해서 원점을 이동하는 거예요.
도형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원점을 어디로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점 이동. 자, 이때 사용하는 명령은 어떤 것을 쓰냐 하면요. 여기 보면 공구 평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구 평면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사용할 단축키는 공구 평면을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데 ON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단축키 Alt O를 눌러서 원점을 지정을 하면 돼요. 그냥 도형은 그대로 있고 이 상태 그대로 있고 원점 여기에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공구 좌표기를 하나 생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원점으로 적용될 곳 지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시스템 좌표계는 좌표축은 기본적으로 마스터캠 고유 좌표계로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원점을 여기로 이동을 하면 도형을 이 상태로 여기다가 좌표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좌표계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거는 색상이 하늘색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좌표축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쪽에 좌표축을 원점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래서 시스템 좌표계 갈색이랑 그 다음에 공구 좌표계 그래서 축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생성이 돼요. 도형은 생성을 할 때는 추가로 도형 설정할 때는 좌표계 시스템 좌표계 기준으로 여기다 공구 좌표계를 만들면 그래서 NC 데이터 생성할 때면 여기에서 0,0 기준으로 해서 NC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 정의. 자, 먼저 첫 번째를 요걸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요걸 먼저 사용을 해보고, 자, 이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해보고, 그래서 원점 여기다 옮겨 놓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 우리가 A 원점 이동 먼저 방법 설명하고 그 다음에 B 방법도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휠러 화면을 축소를 해 볼게요. 자, 이게 키보드에서 펑션키 지금 좌표계가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펑션키 F9 누르면 그래서 좌표계 표시 오프 다시 펑션키 F9를 누르면 시스템 좌표계 표시가 돼요. 여기 갈색으로 되어 있는 수평 수직이 이게 시스템 좌표축이고요. 이 두 축이 만나는 곳이 원점이에요. 요거 그대로 남겨놓고 여기다가 해서 좌표계 그래서 공구 좌표계를 생성을 해서 NC 데이터는 여기를 0,0으로 해서 G코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메뉴 영역에서 공구 평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오프 상태인데 마우스로 왼쪽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주메뉴 영역에서 뭐로 할 거냐면 평면으로 바꿔주세요. 공구 평면은 1차로 평면으로 만들어서요. 그래서 공구 평면을 평면으로 만들고 다시 공구 평면을 클릭을 하고요. 자, 위쪽에 상태 바를 보니까 시스템 원점 지정은 단축키 Alt-O를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Alt-O, 알파벳 O 누르시고요. 그러면 원점으로 적용될 위치 지정을 하래요. 원점 여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센터 포인트. 자, 여기에 클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여기 있는 빨간색 센터 라인을 남겨놓으라고 했는데요. 주의할 점 뭐냐면, 이 도형이, 이게 조각나 있는 선이 각각 다 잡혀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한 상태에서, 여기가 원점이네, 가운데겠다 클릭하다 보면 정확한 원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 부분을 확대하면 돼요. 좀 많이. 자, 이럴 때는 키보드에서 펑션 키 F1 누르고 영역, 요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박스 영역 만들고, 그리고 확대해 놓고 요게 정확하게 이 라인의 중간점에다가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동 배율 Alt F1을 하니까 이게 하늘색으로 수평 수직 축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더 축소를 해볼게요. 힐러. 자, 요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시스템 좌표 축이고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공구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공구 평면이 평면 앞에 별표가 만들어졌는데 공구 평면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공구 평면을 클릭을 하고요. 시스템 원점 지정 Alt O 그리고 0,0 엔터하면 얘가 사라져요. 0,0이 시스템 좌표계 원점 같은 곳으로 만들면 얘가 오프가 됩니다. 사용자 좌표계. 다시 F1을 눌러서 이 부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라인은 그래서 처음부터 지울 거였는데 제가 일부러 남겨놓은 거는 나중에 요거 선택할 때 특히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그게 이렇게. 자, CAD 파일에서 센터라인은 하나로 해서 중심 마커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도형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마스터캠으로 불을 넣으면 이 센터 라인이 하나의 요소가 아니고요. 쪼각나 있는 요소로 오다 보면 이 도형이 짧을 때 정확한 중심점 잡기가 해서 확대하지 않을 경우는 불편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안 지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서 센터 라인을 지울게요. 근데 센터 라인은 선도 있고요. 센터 원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울 때 지우기 키보드에서 펑션 키 F4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냥 여기는 지우고자 하는 도형도 있고요. 여기 쪼각난 도형도 있고 가운데 중복되어 있는 도형도 있을 겁니다. 긴 것도 있고요. 여기서 확대해보면 짧은 것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짧은 것도 있어요. 센터 라인이.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게 지우냐면 색상별로 지우는 명령을 써볼게요. 마침 센터 라인은 CAD에서 빨간색 도형을 선택했네요. 그래서 색상별로 지우기는 모든 요소 그리고 색상 컬러의 C 그 다음에 빨간색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래서 모든 빨간색을 한 번에 선택이 돼요. 그리고 지우기 명령을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울 수가 있어요. 되돌리기 다시 주메뉴 색상별로 지우기 펑션 키 F 모든 요소의 A 그 다음에 색상의 C 그 다음에 마우스로 색상을 클릭을 하고 OK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형 요소 지우기. 자, 지우기는 주메뉴 상태에서는 D 누르시면 되고요. 근데 주메뉴 상태가 아닐 때는 펑션 키 F4를 누르면 지우기 명령이 실행돼요. 주메뉴 상태에서도 F4 누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요소 A 지우기는 F4 주메뉴 상태에서는 단축키 D 누르셔도 돼요.
근데 이 F5는 어떻게 거리기 상태 안에서도 F5 누르면 지우기가 바로 실행됩니다. 모든 요소. 그 다음에 색상입니다. 그래서 컬러의 C, 색이니까 C. 그래서 모든 도형 요소는 all입니다. all A. 그 다음에 색상 C. 그리고 지우고자 하는 색상. 색상 선택 후 OK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상별로 지우기 단축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스템 좌표계가 여기 있지만은 그래서 공구 좌표계를 이용해서 원점을 이쪽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이 원의 센터를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초기 상태로 공구 평면을 오프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구 평면, 공구 좌표계를 활용할 거니까 공구 평면을 첫 번째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자, 오프 상태에서 평면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구 평면을 선택을 하고 시스템 원점 지정은 키보드에서 단축키 Alt, 알파벳 O를 누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 원의 45도 부근, 여기 135도, 225도 또는 중심점 C를 누르고 원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점을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윤곽 가공 들어가서 가공 시작을 하면 돼요. 자, 이 공구 좌표계를 사용을 안 할 때는, 이걸 사용을 안 할 때는 다시 공구 평면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시스템 원점 지정 Alt O를 누르고 원점 절대좌표 0,0을 입력하시고 엔터하면 여기 옆으로 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컴마가 안 찍히고 소수점이 찍혀서 그럴 거예요. 여기 안 없어진 경우는 제가 0,0이어야 되는데 컴마 옆에 점이 찍혀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오타가 있어서 그럽니다. 공구 평면에 Alt-O를 누르고 0,인데 제가 아까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0,0 X좌표, Y좌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해서 원점 설정 두 번째 시스템 좌표계를 이용한 도형 이동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